100년 전 한글을 없애려고 발버둥치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한글을 없애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한글을 제발 쓰고 싶다며 스스로 한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모르는 이들을 무식하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통쾌하게 시작된 100년 만의 보복 이야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을 통한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는 도쿄 한복판 글로벌링크 어학원의 7층 영어 강의실에서 수업을 마쳤어요. 학생들이 예의 바르게 목례하며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고 인사하면서 교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도쿄의 높은 빌딩들이 보이는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34살 미국 오하이오 출신의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영어 교육 자격증 하나만 들고 일본에 온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1년만 머물다 돌아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수업 자료를 정리하면서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이번 달 월급은 어김없이 월세와 공과금으로 반 이상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초등학생 2명과 고등학교 3학년 1명이 수업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안정감이란 단어는 제 사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선생님,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나요? 문 앞에 서 있는 사야카를 발견했어요. 가토 사야카는 우리 어학원의 한국어 강사였어요. 그녀는 항상 단정한 블라우스에 한국 전통 매듭 팔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신비로운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어요. 그냥 평소처럼이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혹시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학원 로비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호기심에 그녀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 어학원은 10층짜리 건물의 3층부터 7층까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영어부는 7층, 중국어부는 6층, 한국어부는 5층에 위치해 있었죠. 이상하게도 요즘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5층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것 같았어요. 로비에 도착하자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굵은 글씨로 2025 취업 인기 외국어 1위 한국어라는 문구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작은 글씨로 한국, 기업 일본 지사 채용 증가율 전년 대비 300%라는 통계도 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사야카에게 물었어요. 모르셨어요? 지금 일본 내 한국 기업들이 인재를 많이 모집하고 있어요. 삼성, 현대, LG는 기본이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도쿄와 오사카에 지사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로비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둘이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포스터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들 옆으로는 중년 여성 한 명이 접수 데스크에서 무언가를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은 미츠이 상사 인사팀 부장님이에요. 지금 직원들을 단체로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러 오셨대요. 갑자기 제 영어 수업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사야카의 표정은 활기차 보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업은요? 저도 모르게 불안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어는 이제 기본 스펙이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일본에서는요. 하지만 한국어는 달라요. 특별한 무기죠.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주변 풍경이 새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부야역 주변에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와 에뛰드의 대형 간판이 걸려 있었고 역 앞 서점에는 30일 만에 한국어 마스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포스터도 눈에 띄었어요. 모든 것이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지금껏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책장 구석에 처박아 둔 기초 한국어 첫걸음이란 책을 꺼내 먼지를 털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가 이걸 배워서 뭐하나. 이미 영어 강사로 자리 잡았는데 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꿈에서는 끝없이 이어지는 한글 문자가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본 전광판의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직장에서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5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한국어부 학생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활기차게 한국 아이돌 그룹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손에는 각자 한국어 교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게시판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한국 기업 취업 설명회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 우리 학원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했어요. 문득 그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평소처럼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겠죠. 그날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데스크에 앉아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의 설렘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설렘 대신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떠나올 때의 용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제 책상 위에는 다음 주 수업 계획표가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문득 사야카의 말이 떠올랐어요. 영어는 이제 기본 스펙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간단한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했어요. TV를 켰는데 우연히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며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었죠. 주인공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했을 때 왠지 그 말이 저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안정적인 상황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 책장 구석에 놓인 한국어 책이 제 시선을 끌고 있었어요. 그 책은 마치 제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 페이지를 넘겨보지 않을래? 하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하이오에 계신 어머니는 늘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엄마, 혹시 늦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어떨까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글쎄요. 요즘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통화를 마치고 창가에 서서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저는 어떤 빛을 따라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안주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그 답은 책장 구석에 놓인 기초한국어 첫걸음이란 책 속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어학원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쿄의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5층에서 올라온 교사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휴게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다카하시 하루코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항상 캐주얼한 검은색 청바지와 흰색 셔츠를 즐겨 입고 한국 기업 로고가 프린트된 에코백을 메고 다녔습니다. 오늘도 그 가방 속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로렌스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하루코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정부 외국인 교사 특별 취업 비자 확대 기사가 떠 있었어요.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여기서도 충분히 일하고 있는데요. 목소리는 평온해 보이려 노력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뭔가 작은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알고 계셨어요? 서울에서 영어 강사 월급이 도쿄보다 30% 높다는 거요. 게다가 한국어까지 할 줄 알면 45%까지 올라간대요. 그녀의 말이 제 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월급 30% 증가라. 그것은 제 좁은 원룸에서 벗어나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어쩌면 작은 저축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물론이죠. 우리 학원 수강생 중에서도 벌써 6명이 한국 기업 면접을 봤어요. 3명은 이미 합격했고요. 하루코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다시 7층 교실로 올라가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쿄 풍경이 문득 다르게 보였습니다. 5년 동안 봐온 익숙한 건물들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사야카가 제 강의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로렌스 선생님,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소개해 드릴 분이 계세요. 누구요? 저는 수업 자료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토모하루 선생님이에요. 한국어 능력시험 2급 보유자고 예전에 일본 기업 인사팀에서 일하셨어요. 지금은 한국 기업 컨설턴트로 일하시는데 외국인들의 한국 취업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만한 제안이었어요. 주말 저녁은 넷플릭스와 맥주를 즐기는 저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꼭 만나고 싶네요. 사야카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약속 장소와 시간이 적힌 메모를 제게 건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은 왠지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에게 영어 문법을 설명하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어 단어들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책장에 처박아 둔 한국어 교재에서 본 몇 안 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한국어 코너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지만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도 몇 명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어 마스터, 비즈니스 한국어 첫걸음, 재미있는 한국 문화 이야기, 다양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쉬운 한국어 책을 향해 뻗고 있었습니다. 책을 집어들고 몇 페이지를 넘겨보았어요. 생각보다 구성이 체계적이었고 발음 가이드도 상세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려다가 문득 멈춰섰어요. 정말 이걸 시작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5년 동안 쌓아온 영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책을 구매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도 그 책은 제 가방 속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우리는 시부야의 조용한 한국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식당 안은 은은한 조명과 함께 한국 전통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토모하루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남성이었어요. 그는 첫 마디부터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로렌스 씨, 한국어의 가장 큰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영어 강사는 수천 명이에요. 하지만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원어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히고 있었어요. 토모하루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일본 중견 기업에서 평범한 인사팀원이었던 그는 한국어를 독학한 뒤 회사의 한국 지사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여러 기업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월급은 3배가 올랐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식사를 하며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토모하루는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현황, 취업 시장의 변화,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거리의 전광판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닙니다. 로렌스 씨, 이건 새로운 경제적 물결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재편하고 있고 그들은 자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죠. 토모하루의 말이 제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첫걸음은 간단해요. 매일 조금씩 공부하세요.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에 노출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 공부를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곧 당신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헤어질 때 토모하루는 명함 한 장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명함 뒷면에는 한국어 학습 웹사이트와 앱 몇 가지가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질문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로렌스 씨 같은 인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밤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5년 전 저는 모험을 찾아 미국을 떠나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모험이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부엌 테이블에 놓인 외국인을 위한 쉬운 한국어 책이 제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든 문자 체계로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흥미로운 시작이었죠. 다음 페이지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나와 있었어요. 고, 노, 덜, 리. 처음 보는 기호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각 글자의 발음을 따라 읽어보았어요. 가, 나, 다, 라. 제 입에서 나오는 낯선 소리가 아파트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설렘도 느껴졌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토모하루가 추천한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앱을 실행하자 밝은 색상의 인터페이스와 함께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시작해봐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첫 번째 레슨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기본 인사말과 자기소개 표현을 반복해서 연습했죠. 점점 더 흥미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빛처럼 제 가슴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저는 다음 날의 일정을 정해보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30분 동안 한국어 공부, 그리고 평소대로 출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토모하루가 말했었죠.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면서 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감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한국어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새로운 도전의 첫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자 저는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끄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득 어제의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몸을 일으켜 앉아 스마트폰 앱을 켰어요. 오늘의 복습 기능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20분 동안 저는 전날 배운 인사말과 자기소개를 복습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표현 몇 가지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하나하나 익힐 때마다 성취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출근길 전철 안에서도 저는 앱으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승객들도 한국어 교재나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저만 이 흐름에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학원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5층 한국어부 교사 중 한 명이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로렌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배운 대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어요. 그리고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계세요? 멋지네요.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뭔가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저는 강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멀리서부터 원장실에서 직원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발걸음을 늦추며 무슨 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영어반 2개를 줄이고 한국어반을 3개 더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무실 구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옆자리에 영국인 교사 줄리안이 속삭였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겠어. 수강생 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붐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직업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학원 근처 라멘집으로 혼자 식사하러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2명의 일본인 여성이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해 보였어요.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입니다. 한 여성이 책을 보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는 여자가 남자 형제나 친한 남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남자가 쓰면 이상해요. 다른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한국어의 문화적 뉘앙스가 영어와는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 서니 벽에 붙은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 가능자 우대. 시간당 2,000엔. 주 3회 근무 가능. 라멘집에서도 한국어를 원한다니 놀라웠습니다. 거리로 나와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많았어요. 서점 진열대에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 소설 번역본이 가득했고 카페에는 한국 음료 메뉴가 새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자상가에는 한국산 가전제품 특별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책장에서 한국어 교재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고 자음과 모음을 살펴보았어요. 고, 노, 덜, 리. 생소한 기호들이 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영어와는 너무 달랐어요. 한숨을 내쉬며 책을 다시 책장에 꽂았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미국에서도 제대로 못 배운 스페인어를 놔두고 이제 와서 한국어라니. 저는 자주 섞인 웃음을 지으며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 밖으로 도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주 금요일, 교사회의에서 원장님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학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바이링구얼 교사를 특별 채용할 계획입니다. 연봉은 기존 영어 교사의 1.5배로 책정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영어 교사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배의 연봉이라니 그것은 제 현재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액수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야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어 배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한글부터가 너무 낯설어서 저는 솔직하게 제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우는 것은 정말 큰 도전처럼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영어 처음 배울 때 죽을 맛이었거든요. 사야카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저에게도 조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마이클, 잘 지내니?
요즘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말이야. 오징어 게임 봤니? 엄마, 그거 몇 년 전 드라마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하이오에 계신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시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재밌더라고. 근데 자막이 영 맘에 안 들어서. 넌 한국어 못 배웠니? 거기 일본에 있으면 배우기 쉽지 않아? 어머니의 질문이 우연히도 제 현재 고민과 맞닿아 있었어요. 정말 운명적인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그래? 잘 됐네. 배워봐. 새로운 거 배우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야. 통화를 마치고 아파트에 돌아와 맥주를 한 캔 땄어요. TV를 켜니 일본 뉴스에서 한국 기업, 일본 내 채용 확대로 청년 취업난 해소, 기대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올해 일본 내 한국 기업 지사는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채용 인원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바이링구얼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저는 맥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주변의 모든 신호가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34살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주말 내내 저는 고민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영어 교사로서의 경력을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모험을 시작해야 할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 로비에 도착하니 한국어 능력시험 접수 마감일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마감일은 내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접수 데스크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기, 한국어 초급반 수업이 언제 있나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좋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러면 안 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5년간의 안정적인 일상, 익숙한 영어 교사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반으로 등록할게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접수 직원이 등록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름, 나이, 국적, 연락처, 기본 정보를 채워나가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수업 등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교재는 첫 수업 때 구매하시면 됩니다. 내일이 첫 수업이니 잊지 마세요.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록증을 받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사야카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제 표정을 보더니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등록하셨군요. 네. 내일부터 시작해요. 사야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어는 처음에만 어렵고 구조를 이해하면 생각보다 빨리 늘어요. 그녀의 격려에 힘을 얻은 저는 남은 하루 수업을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했어요. 마치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어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새 노트를 꺼내 마이클의 한국어 공부라고 영어로 적었고 그 밑에 서툰 글씨로 한글로도 써보려고 노력했어요. 마이콜의 한국어 공부, 틀린 것 같았지만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제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상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미국에서 일본으로 떠나올 때처럼 새로운 모험을 앞둔 기대감이 가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 날, 저는 어색하게 5층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은 20대 여성이었지만 3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도 몇 명 보였습니다. 저는 가장 뒷자리에 슬그머니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기초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의실 앞에 서 있는 젊은 한국인 여성, 박지원 강사가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발음은 또렷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한글 자모부터 배워볼까요?
2시간의 수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어요. 비록 고과, 노의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어 발음의 기본 규칙은 의외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영어보다 훨씬 규칙적인 면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책을 정리하는데 지원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살짝 코끝을 스치고 있었어요. 로렌스 씨, 맞죠? 영어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글쎄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요즘 한국어가 인기라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스스로에게도 명확한 목표를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가르치는 선생님은 정말 귀한 인재거든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귀한 인재라. 그동안 저는 그저 수많은 영어 강사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사야카가 약속한 대로 토모하루 선생님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한국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한일 취업 박람회였습니다. 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저는 입구에 서서 긴 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토모하루는 빙그레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작년에는 이 행사에 200명이 왔는데 올해는 벌써 사전 등록만 1000명이 넘었대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니 50개가 넘는 한국 기업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했습니다. 각 부스마다 지원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저기 보세요. 토모하루가 가리킨 곳에는 바이링구얼 인재 특별 상담 부스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신기하게도 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기가 지름길입니다.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면 경쟁이 훨씬 적어져요. 우리는 부스로 다가갔어요.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의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전문적이면서도 친절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토모하루가 저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온 영어 강사입니다. 지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경력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하세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한국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인재 유형 중 하나예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외국인은 특히 글로벌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기업의 일본 내 채용 통계, 평균 연봉, 그리고 성장 가능성까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니 현실감이 더해졌어요. 로렌스 씨처럼 영어 원어민이 한국어까지 구사할 수 있다면 한국 기업의 해외 지사나 글로벌 마케팅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일본어까지 하신다면 세계 국어를 구사하는 인재라니 정말 귀한 존재죠. 저는 그녀의 설명을 듣는 동안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어 학습이 단순히 직업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토모하루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요. 거리의 네온사인이 그의 얼굴을 다양한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고방식, 문화적 관점을 얻었죠. 그리고 그것이 제 경력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밖에 몰라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아직도 한국어의 바다에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모든 여정은 첫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로렌스 씨,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뗐어요. 토모하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첫 수업에 참석한 것, 그것이 바로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펼쳤어요. 한글 자모를 하나씩 노트에 베껴 적으며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가, 나, 다, 라. 입술과 혀가 어색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재미있었어요. 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쓰고 읽으며 기본 자모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들이 마치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알람을 설정했어요. 아침 6시 30분. 한국어 공부 시작. 이제 모험이 정말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어제 배운 한글 자모를 복습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글자가 비슷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각각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두 비슷해 보이다가 점점 얼굴을 구분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수업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과도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자모를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간단한 인사말과 자기소개를 배워볼게요. 박지원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기본 인사말을 보여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조용히 따라 읽으며 입모양을 익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여러 번 반복하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용기가 생겼습니다. 점원에게 한국어로 말해보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처음으로 실제 상황에서 한국어를 사용해본 순간이었습니다. 점원은 일본인이라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테지만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한국어 학습 앱을 더 다운로드했어요. 발음 연습, 단어 카드, 간단한 문장 만들기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앱을 탐색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첫 달이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출근길 전철에서 20분, 그리고 취침 전 30분씩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주 2회 수업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모와 발음을 익히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거울 앞에서 이 문장을 몇 번이고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한 달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작은 진전이 큰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어 수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갑작스러운 호출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로렌스 선생님, 한국어 공부하고 계시다면서요? 원장님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달째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사실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영어로 배우는 한국어 강좌인데 영어 원어민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강사가 필요해요. 관심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운다는 사실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다니. 토모하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었어요.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마다 30분씩 공부하겠다는 계획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오늘은 좀 더 자고 저녁에 공부해야지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죠. 한글 자모의 발음이 계속 헷갈렸고 특히 받침이라는 개념은 너무 낯설었어요. 영어 발음과 전혀 다른 체계에 좌절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영어 수업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니 동료, 교사들이 제 책상 앞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로렌스, 소식 들었어? 앤더슨이 그만둔대. 앤더슨은 저와 같은 층에서 일하는 캐나다인 영어 교사였어요. 그는 5년 넘게 이 학원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앤더슨이 떠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강생이 너무 줄어서래. 그의 반이 2개나 취소됐거든.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제 상황도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최근에 학생 몇 명이 한국어 수업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걱정과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저도 곧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지만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나 씻었습니다. 그리고 출근 전 30분 다시 한국어 교재를 펼쳤어요. 포기하면 앤더슨과 같은 신세가 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상에 한국어를 녹여내기 시작했어요. 아침 출근길 전철에서는 TOPIK 단어장 앱으로 단어를 외우고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박지원 선생님을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저녁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도전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1분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적어도 인사말과 간단한 대화는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생활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어 강의는 늘 해오던 일이었지만 한국어 공부는 저를 다시 학생의 입장에 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제 자신이 언어를 배우는 어려움을 겪으니 학생들의 고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영어 수업 후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로렌스 선생님, 요즘 수업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제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제 가르침의 질까지 향상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2달이 지났을 무렵 학원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어요. 글로벌링크 어학원 창립 15주년 기념 교내 언어 경연대회 개최. 대회는 세 부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영어 회화, 중국어 회화, 그리고 한국어 회화. 참가 대상은 학원의 모든 학생과 교사였어요. 상금도 꽤 괜찮았습니다. 로렌스 씨, 한국어 부문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차야카가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요? 아직 초보인데 3개월밖에 안 배웠는걸요.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더 좋잖아요. 짧은 시간에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차야카의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망설이던 저는 결국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제는 내가 이 언어를 배우는 이유였고 발표 시간은 3분이었어요. 2주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 전 1시간, 점심시간 30분, 퇴근 후 2시간을 한국어 스크립트 작성과 발음 연습에 쏟아부었어요. 대회 당일 학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어 부문에만 참가자가 25명이나 되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었지만 일부 교사들도 참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땀이 나고 있었고 입 안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때 토모하루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긴장되나요? 그가 따뜻한 미소로 물어보았어요. 네, 많이요. 실수할까봐 겁이 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고 있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시작했어요. 완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하는 용기가 중요한 거죠. 토모하루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부적을 건네주었어요. 이건 행운의 부적입니다. 발표할 때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천 조각이었지만 그 순간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에는 학원의 모든 강사와 학생들, 그리고 특별 초청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첫 문장부터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미국 오하이오에서 왔고 지금 도쿄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3분간의 발표가 이어졌어요. 중간에 2번 정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렸지만 준비한 내용은 대부분 전달했습니다. 특히 저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을 말할 때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손가락을 꼬고 있었어요. 몇몇 참가자들은 저보다 훨씬 유창했고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제 자신감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마침내 심사위원들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부문 최우수상은 마이클 로렌스 선생님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상을 받은 건가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등을 밀어 단상으로 올라가라고 재촉했어요. 단상에 다시 올라가 상장을 받는 순간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박수 소리가 제 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영어 교사가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진심을 담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와 축하를 건네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국 기업 인사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로렌스 씨가 한국어를 배우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함에는 서울 글로벌 아카데미 외국인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손에 쥐어진 그 작은 종이 한 장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받았어요. 한국식 예절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귀가 길에 스마트폰으로 서울의 이미지를 검색해 보고 있었습니다. 한강, 남산타워, 경복궁. 전혀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느껴졌어요. 마치 5년 전 처음 도쿄로 올 때 느꼈던 그 감정과 비슷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어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제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막막함이 가득한 눈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학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예전과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자연스럽게 눈이 전광판으로 향했습니다. 2025 취업 임기 외국어 1위 한국어. 이제 그 문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보이고 있었어요. 전철에서 만난 낯선 단어들, 처음 접한 한글의 모양, 낯선 발음을 연습하던 순간들,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끝에 저는 드디어 새로운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어 수업에서 저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손을 들어 질문도 하고 발음 교정도 요청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박지원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로렌스 씨, 축하해요. 어제 대회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모두 로렌스 씨의 노력 덕분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곧 한국어로 배우는 영어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인데 공동 강사로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어 원어민이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제안은 제게 큰 기회였습니다. 영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경험을 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저는 즉시 수락했어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한국 연수 프로그램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글로벌 아카데미의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6개월간의 집중 프로그램이었고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 기업 견학, 그리고 인턴십 기회까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기회일까? 창밖으로 도쿄의 밤 풍경이 보이고 있었어요. 5년간 익숙해진 이 도시를 떠나 또 다른 도시로 갈 생각을 하니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경연 대회로부터 한 달 후, 저는 학원 사무실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 눈을 사로잡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서울 글로벌 아카데미 2025년 상반기 외국인 전문가 과정 합격자 안내라는 메일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면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로렌스님께 귀하는 본 아카데미의 외국인 전문가 양성 과정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은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며 6개월간 진행됩니다. 한국어 집중 과정과 함께 한국 기업 문화 이해, 실무 교육 등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협력 기업 인턴십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진짜 합격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지원금 정보가 나왔어요. 왕복 항공권, 기숙사 제공, 그리고 월 150만 원의 연수 수당까지.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전문가 유치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야카에게 달려갔어요. 그녀는 교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야카 선생님, 제가 서울 글로벌 아카데미에 합격했어요. 제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사야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언제 떠나는데요? 7월부터예요. 아, 근데 학원은 어떡하죠?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어요. 지금 맡고 있는 수업들과 학생들이 생각났거든요. 걱정 마세요.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니까 원장님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사야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이 저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원장님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학원 출신이 한국에서 활약하게 된다면 더 좋은 홍보가 될 것이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로렌스 선생님,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동안 우리 학원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특별 강의를 가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온 영어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타이틀로요. 원장님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희 서울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설렘과 동시에 불안감도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했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출발 2주 전, 우리 학원에서는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과 교사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깜짝 파티였어요. 교무실은 풍선과 현수막으로 꾸며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다카하시 하루코는 직접 만든 한국식 음식을 가져왔어요. 김치볶음밥과 떡볶이가 그릇에 담겨 있었고 맛있는 냄새가 교무실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선생님, 한국에 가시면 이런 음식 많이 드실 거예요. 미리 연습해 보세요. 하루코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감사하게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매콤하고 독특한 맛이었지만 의외로 맛있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영어 교사로서의 일상에 안주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송별회의 하이라이트는 토모하루 선생님의 깜짝 선물이었어요. 그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상자는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쌓여 있었어요. 열어보세요. 토모하루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뜯었어요. 상자 안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넥타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넥타이에는 작은 한글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토모하루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첫 출장을 갔을 때 받은 선물입니다. 거기에 적힌 글자는 도전이란 뜻이에요. 이제 이 넥타이가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할 차례입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토모하루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아파트 짐을 대부분 정리했어요. 5년간 쌓아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니 2개의 여행 가방만 남았습니다. 몇 벌의 옷, 필수 전자기기, 그리고 한국어 교재와 단어장들. 이게 제 새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쿄의 마지막 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빽빽한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5년 전, 저는 이곳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며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안정 속에서가 아니라 변화와 도전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나리타 공항행 리무진 버스, 오후 2시 인천행 비행기. 새로운 생활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열어 한국어 학습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오늘의 단어가 떠 있었어요. 오늘의 단어 시작. 그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영어 강사로서가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는 글로벌 브릿지 전문가로서의 시작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도쿄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쿄. 그리고 서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들어섰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도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북한산과 남산이 도시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온다는 실감이 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 제 귀에 한국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언어는 더 이상 교실 안의 공부 대상이 아니라 제 일상이 될 것이었어요. 공항 도착장에는 서울 글로벌 아카데미 피켓을 든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겼어요. 로렌스 씨,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카데미의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열심히 배울게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한국어가 통했다는 사실에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제인이 안내한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높게 솟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전통 건축물과 공원들은 이 도시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씨, 알고 계세요? 이번 아카데미 참가자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이에요. 일본에서 온 미국인 영어 교사가 한국어를 배워 한국으로 왔다는 스토리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부담스럽네요. 저는 겸연쩍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걱정 마세요. 모두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이 당신과 같은 다국어 구사자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카데미 기숙사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6개월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더 오래 머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웰컴 패키지를 열어보았어요. 내일의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일본에서의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혼란스러움, 영어 교사로 정착해가는 과정, 한국어 붐을 목격한 순간, 그리고 변화를 결심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스마트폰을 들어 토모하루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경험할 모든 것들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위대한 여정은 첫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문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낯설미 저를 성장시킬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나의 이야기, 이제 시작이다. 저는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내일, 서울에서의 첫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문화의 다리가 되어 이제 진정한 글로벌 브릿지로서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상상하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제 앞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빈 종이에 새롭게 써내려갈 이야기와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첫 페이지는 내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서울. 저는 한국어로 속삭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희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